네, 4.15 총선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 대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꼼수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과거에 꼼수라고 비판했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그건 위성정당이 아니고 위장정당이죠. 네, 그런 행위는 그건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례정당, 위장정당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가짜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보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지금 보시는 5명, 방금 발언을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종민 의원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김태훈 변호사님, 네. 여기서 비례정당 논의를 사실상 합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보도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요. 어떤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네. 김종민 의원에게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으니 당신이 안을 잘 짜봐서 네. 다음에 만나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제 끝맺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무슨 아니겠습니까? 비례정당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럼 어제 이제 모인 5명의 면면을 보시자고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 이인영 현 원내대표 있어요. 네. 이거 왜냐? 이 선거법 개혁이 4+1, 선거법 개정 4+1이 홍영표 원내대표 때 시작해서 이인영 원내대표 때 끝났습니다. 그 두 네. 사람이에요. 예. 윤호중 사무총장,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사무총장이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은 뭐냐? 그 선거법 그 개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 누가 봐도 친문 핵심이죠. 그 뭐 예. 부엉이 모임의 어떤 실질적인 좌장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렇죠. 이 선거법 개정과 이 비례정당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 있는 사람 5명이 모여서 어제 의논을 한 것이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가 어제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인동 교수님,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명분이 없다는 걸 텐데 어제 그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이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명분은 그들이 만들면 국민들 다 따라가야 됩니까? 네.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서 병원 약국을 헤매고 있을 때 네네. 당의 여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식당에 모여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지금 모여서 정치 공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비례당을 모집을 했습니다. 비례에 나갈 의원들이 후보들을 130명이 응모를 했고 그 절차들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공간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당을 만들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화됐기 때문에 비례 후보들도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모여서 마치 자기들이 하면 국민들이 다 따라온다 한다는 것은 저는 명분도 없는 뜻이고 어디서 정치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뒷골목 업습한 식당에서 정치를 하시는 건지 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권위주의 정권 때 뒤에 모여서 네네. 요정에 모여서 마치 정치를 다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서 네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어느 한 특정 정파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얘기도 하고 섞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모여서 할 일인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한테 나서서 반성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사과해야 됩니다. 네. 방금 박인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당의 당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선거법 처리할 때 같이 함께 했던 당들이죠. 정의당, 민생당은 이게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만든 당인데 X물에서 같이 뒹구는 게 된다. 만약에 같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요. 네. 이렇게 비하를 하니까 민생당 오늘 바로 반응이 보인 게 지난해 4+1 만든 주체들이 상대 정당 X물 취급한 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지금 뭐 분열 양상까지 일어나고 있네요. 저 4+1 협의체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저건 뭐 네.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선거판 들어가면 당시에 이제 4+1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수처
그다음에 있죠. 이제 그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염동호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 열리기. 이게 이 양쪽의 이슈가 맞아서 사실은 야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야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좀 지난 얘기지만 선거법은 그 어떤 좋은 선거법이라도 모든 정파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4+1만 지금 협의로 통과됐으니까 제가 야합이라고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양쪽의 이슈가 좀 맞았는데 이제는 이슈가 좀 달라지죠. 네네. 이제 선거입니다. 예. 공수처 이미 다 통과됐어요. 네네. 그리고 통과된 이제 선거법을 가지고도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균열 양상을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물 튀김담인가 뭡니까? 네. 어찌됐건 간에 민생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지금 작년에 어떤 그 의회 전국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었겠어요?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건 뭐냐? 이제 다음 국회 연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으나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단독 과반수를 하지 않으면 설사 제1당이 된다 하더라도 민생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네. 하는 거죠. 민생당과 정의당이 이제 협조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기껏 협조했다더니 엑스물 소리 들었는데. 네. 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혜영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고 또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해온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당의 본질에 반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부탁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비례 정당 창당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무소속인데 이런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외곽에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의 성격으로 창당을 하겠다. 본인은 출마하지 않지만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봉주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서구에 그 금태섭 의원과 이렇게 경선을 하면서 사실 네. 미투 운동 때문에 원래 배제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배제가 하고 있는 됐죠. 분이 그 단체가 원래는 낙곰수 조직입니다. 예. 우리도 알다시피 낙곰수의 그 리더십 격인데요. 이건 정말 꼼수죠. 예. 근데 진짜 실행한 그 낙곰수라는 의미를 보면 그런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진짜 꼼수를 부려서 그 더군다나 이름을 열린 우리당 이렇게 넣었다면 열린민주당이요.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열린 우리당과 지금 민주당을 합쳐서 하는 그런 연상시키죠. 연상시키는 충분히 그런 것인데 네. 정말 정도로 갈 수 있는 정치인인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저기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진다는 것은 너무 소탐대신할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계를 자처했던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속속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다른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형우 공관위원장과 안 대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황교안 대표나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연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 누구라도 만나자고 요청을 하면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올 것 같네. 나는 뭐 언제든 연락 오면 만날 자세인데 당분간 안 올 것 같아. 네,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이 안철수 대표가 뭐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내지 않고 비례 공천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야권 연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연대 끝나는 거죠. 저는 끝난 그게 봐요. 건가요? 연대라는 게 사실은 지역구 연대거든요. 네.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 연대라고 해서 통합 공천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야권대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예. 진보 야권에서. 네네. 그런 식의 연대인 건데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 3% 정도로도 저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근데 후보를 안 내니까 사실상 미래통합당 후보로 다 글쎄,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안철수 대표의 속내가 예. 미래통합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역구를 안 낸다는 건지 네네.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 소속된 의원들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상황에서 네. 후보 찾기
지역구의 후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예, 예. 현실상 네. 그게 아마 현실의 선택을 한 건지 저는 안철수 대표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발언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전자보다는 네네.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건 그냥 비례를 통해 가지고 일단 독자 노선을 간다라는 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안철수 네네. 대표의 저 얘기들을. 네. 비례통합당 입장에서 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완전히 합당 형태로 들어와서 뭐 공동선대위장 같이 맡든지 이거 아닌 이상 예. 지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연대한다 한들 크게 도움되는 건 없을 겁니다. 네. 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치권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